한적한 목요일 오전, 특전사 부대 정문 앞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철문 양쪽에 서 있는 헌병들은 지루한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오윤희는 단정하지만 낡은 옷차림으로 부대 정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흰머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약간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기 뭐야? 이태준 상병이 동료 헌병을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아줌마 한 분이 오시네요. 길 물어보려나? 오윤희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이태준 상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이미 짜증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여기 어디신지 아세요, 아줌마? 이태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특전사 부대거든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오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혁 대위 좀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요. 제가 소개해서 입대한 아이라서요. 소개요? 이태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설마 아들이세요? 아줌마 혹시 민방위 대원이신가요? 동료 헌병도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군대 얘기만 나오면 꼭 끼어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군대 간다고 자기도 군 전문가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드라마에서 본 게 전부인 줄 알면서 말이에요. 오윤희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를 알겠어요? 이태준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관광지 아니거든요. 그냥 가세요. 특히 여군들도 많아졌다지만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저런 민간인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만 나오면 꼭 아는 척하려고 해요. 진짜 웃기죠? 그 순간 오윤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오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몇 걸음 떨어져 나가려는 순간 헌병들의 대화가 또다시 귀에 들려왔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여자가 무슨 군대를 알겠다고. 그 말이 오윤희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죠.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1980년대 초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오윤희는 25살의 젊은 여군이었죠. 전국에서 선발된 여군 후보생 중 단 한 명, 특전사 지원에 합격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시 남자 동기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전사가 애들 놀이하는 곳인 줄 알아? 훈련소 첫날부터 윤희에게 쏟아진 것은 조롱과 무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에서 남자들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20km 행군에서도 끝까지 버텨냈고 장애물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통과했죠. 저 여자 생각보다 괜찮네. 점차 동기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공수 훈련에서 찾아왔습니다. 3000m 상공에서의 낙하산 강화 훈련. 많은 남자 동기들도 두려워하는 훈련이었죠. 여자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교관들조차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첫 번째 점프에서부터 완벽한 착지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느새 그녀는 공수 훈련의 최우수자가 되어 있었죠. 오윤희 후보생, 정말 대단합니다. 훈련소장이 직접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뒤 윤희는 대한민국 특전사 창설 이래 최초의 여군 소장이 되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윤희 장군님 덕분에 우리 부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부하들의 존경을 받으며 언론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은퇴한 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기억 속으로 묻혔고 지금의 윤희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그런 윤희에게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혁이었어요. 16살 고등학생이던 민혁을 처음 만난 것은 보육원 멘토링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저 군인이 되고 싶어요. 부모 없이 자란 민혁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그런 민혁을 마치 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학비를 지원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며 로테크 진학까지 도왔죠. 그렇게 민혁은 꿈을 이루어 특전사 대위가 되었습니다. 장군님.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민혁 대위가 부대 안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키 180cm의 늘씬한 체격에 또렷한 이목구비.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지금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민혁이 헌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태준 상병과 동료 헌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하던 그 아줌마가 민혁 대위가 그토록 존경하는 분이었다니요. 대위님, 저희가. 이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됐어, 민혁아.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가볼게.
너무 바쁠 텐데 괜히 시간만 뺏은 것 같아서 민혁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시간 있어요. 하지만 윤희는 이미 돌아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보고 싶었습니다. 윤희 장군님. 깔끔한 군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부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최재훈 대령이었어요. 반듯한 자세로 윤희에게 경례를 올렸죠. 순간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태준과 동료 헌병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민혁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재훈이구나. 윤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잘 지냈니? 네, 장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재훈 대령은 윤희의 옛 부하였습니다. 20여 년 전 위험한 작전에서 윤희가 직접 구해준 생명이었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태준과 동료 헌병이 부랴부랴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최재훈 대령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민혁이 윤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장군님, 꼭 들어오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 세 사람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헌병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선 윤희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넓은 연병장과 그 주변을 둘러싼 건물들, 그리고 훈련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모습까지요. 여기가 제가 처음 배치받았던 곳이네요. 윤희가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계셨던 그 건물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역사관? 윤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재훈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특전사 창설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물론 장군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세 사람은 천천히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병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김지원 병장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모시고 다니시는 걸 보니 상당한 분 같은데요. 민혁 대위님도 저렇게 정중하게 모시고 계시잖아요. 역사관에 도착한 윤희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특전사 창설 당시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각종 훈련 장면들, 그리고 해외 파병 당시의 사진들까지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모습으로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 부대원들과 함께 작전 브리핑을 받는 모습, 그리고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공식 사진까지요. 이 사진들, 윤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진들입니다. 최재훈 대령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장군님이 유엔군으로 파병됐을 때 찍힌 거예요. 사진 속의 윤희는 위험한 지역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당시의 작전 내용과 성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야기는 저희 부대의 전설입니다. 신병들한테도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때 역사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던 거죠. 김지원 병장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혹시 저분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진짜네요. 뭐가요?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오윤희 장군이에요. 대한민국 최초 여군 특전사 소장.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역사관 쪽으로 향했어요. 저녁 6시 부대 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윤희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재훈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매우 특별한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죠. 윤희는 당황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혁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장군님, 잠시만 앉아 계세요. 최재훈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특전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분 중 한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특전사 소장 오윤희 장군님이십니다. 와, 장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군님은 1980년대 초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특전사의 최초의 여군으로 입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차별을 이겨내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셨죠. 최재훈 대령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셨고 그 공로로 다양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스크린에 윤희의 과거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훈련 모습, 낙하산 강화 장면, 그리고 각종 작전 수행 모습까지요.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저런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최재훈 대령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지원 병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저 때는 여자가 군대에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최재훈 대령이 특별히 준비한 공로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군님께 우리 부대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윤희는 당황해했지만 민혁의 손길에 이끌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윤혜 장군님, 대한민국 특전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순간 전체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어요.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받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죠. 민혁도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8시가 넘어 윤희는 다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혁과 최재훈 대령이 배웅하며 함께 나왔어요. 손에는 아까 받은 공로패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장군님, 정말 가셔야 해요? 민혁이 아쉬워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됐어, 민혁아. 너무 신경 써줘서 고마워. 윤희가 민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해. 최재훈 대령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장군님. 저희는 항상 환영입니다. 고마워, 재훈아. 너도 건강 잘 챙기고.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태준 상병과 동료 헌병이 바짝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무례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희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태준은 더욱 움츠러들었죠. 상병님, 네네. 이태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부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윤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부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꼭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준과 동료가 동시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혁이 뒤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윤희다웠어요.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대신 따뜻하게 가르침을 주는 모습이요. 그럼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윤희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혼자 가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나 혼자 다니는 거 오래됐어.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과 최재훈 대령이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헌병들도 함께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윤희는 천천히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고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부대를 떠나 천천히 걸어가는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혁은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의 모습은 여전히 든든하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세월의 무게도 느껴졌어요. 대위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태준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분이죠. 최재훈 대령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특전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그때 김지원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여군인데 저런 선배가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야죠. 윤희 장군님 같은 분이 길을 닦아 놓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부대 안 곳곳에서는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윤희의 과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 시대의 여자로서 특전사까지 오르다니. 맞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뵈니까 정말 카리스마 있으시던데요. 나이 드셔도 특전사 출신이라는 게 느껴져요. 한편 정문에서는 이태준 상병이 동료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실수했어요. 이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누가 와도 일단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배운 게 많아. 부대장실에서는 최재훈 대령이 오늘의 상황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장군의 방문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었어요.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최재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윤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야. 꼭 보답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소와 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손 옆에 놓인 공로패를 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장군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민혁아. 너는 어젯밤 잘 잤니? 네. 장군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그렇게 해줄 줄 몰랐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같은 시각 특전사 부대에서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윤희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화제였어요. 어제 그분 보니까 정말 멋있으셨어요. 김지원 병장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드셔도 그 카리스마는 여전하더라고요. 저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정문에서는 이태준 상병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교훈 삼아 방문자들에게 더욱 정중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상병님, 어제 일로 많이 반성하셨나 봐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웠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재훈 대령은 부대장에게 어제 상황을 보고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장군님을 정기적으로 모셔서 후배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분의 경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장병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편 윤희는 집에서 오랜만에 옛 사진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들, 동료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가득한 사진첩이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윤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오윤희님 맞으시죠? 특전사 부대에서 보낸 택배예요. 윤희가 당황해하며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이는 최재훈 대령이었고 안에는 정성스럽게 정리된 부대 소식지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장군님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저희 부대는 언제나 장군님을 환영합니다. 윤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저녁이 되자 윤희는 다시 한번 부대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죠. 정문 앞을 지나칠 때 이태준 상병이 윤희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고생 많아요. 윤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민혁이 부대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장군님, 또 오셨네요.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야. 들어오세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해가 지고 어둑해진 하늘 아래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윤희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후배들을 지켜보는 든든한 선배였죠. 부대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통은 이어가는 것이다. 마이너스 특전사 정신을 이어받아. 윤희가 만든 전통이 그녀가 닦아놓은 길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부대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조용하지만 확실한 진리가 느껴졌죠. 진정한 전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후배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윤희 장군,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